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신 논문들이 많아서 그 논문들을 제가 읽어보고 요점들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구독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배터리의 기술이 급변하길 원하시고, 이제 뭐 워낙에 이 연구소들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곧 좋은 배터리가 나올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을 쓴다는 거는 학문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나 이런 거에도 중점이 되어 있지, 물론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논문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어떤 원리나 이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논문을 쓴다는 거는 상용화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전에도 팁을 말씀드렸듯이 하이 임팩트 저널에 낼수록 상용화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낮은 저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상용화에 더 가까우면 임팩트 팩터가 더 올라오겠죠. 관심도가 일반인들도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키스트에 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나온 저널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지를 나온 저널의 그 임팩트 팩터만 봐도 대략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전고체 이제 배터리 낸 거를 이제 또 질문하셔서, 진짜 기본적인 질문, 뭐 리튬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댓글도 제가 본 것 같아서요. 아니, 이미 이 논문 타이틀을 보시면 All Solid State 리튬 메탈 배터리입니다. 리튬 메탈이 이미 쓰여진 에노드로 쓰여진 배터리고요. 당연히 리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부피를 줄이고, 그리고 덴드라이트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실버 카본 컴포짓을 잘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데이터죠. 전에 보여드렸던 1000사이클까지 이걸 만든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가 사실 핵심 데이터입니다. 이거 뽑기 위해서 참 대단했던 반도체 기술, 특히 삼성의 그런 컨트롤 능력과 이런 얇은 막을 잘 이렇게 조절하는 삼성의 아마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래서 상용화가 마치 이제 빨리 될 것 같이 말씀하는데 굉장한 거거든요. 학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하지만 지금 이거 셀 투 셀이란 말입니다. 셀 하나 만들고 데이터를 뽑은 건데, 아직 대량 생산은 글쎄요, 낙관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램프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튬을 안 썼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리튬을 썼는데 거기 덴드라이트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다들 안정성의 문제인 거죠. 이제 키스트에서 이제 낸 최근에 나노레터에 냈죠. 좋은 저널입니다. 사실 이 저널의 네이처 에너지의 임팩트 팩터가 훨씬 높지만, 저도 최근에 2급 논문에 트라이를 했다가 좋은 이제 컬래버레이터들을 만나서 덕분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데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쓴 잔을 먹고 2급의 논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좋은 데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참고로 배터리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스트에서 낸 논문인데, 이거 보시면 이 논문의 내용은,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전고체 배터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All Solid State 배터리에, 이거는 좀 더 이 페이퍼는 방법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성 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깐 건 이제 알겠는데, 결과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잘 깔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키스트에서 내신 논문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를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Rapid Summer Annealing이라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온도를 확 올렸다 이제 식히는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체를 아주 크리스탈라이즈 돼서 이쁘게 이렇게 막을 이렇게 쌓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내부를 보면요, 개판입니다. 그냥 벌크로 그냥 막 알갱이들 때려넣고 그냥 적당히 작동되는 거를 그냥 쓰는 거지, 그걸 아주 이쁘게 이렇게 까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 배터리니 뭐 이런 배터리들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서는 아주 얇은 막사에서 이제 상세히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셀 하나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긴 좀 더 이제 먼 미래 얘기고요. 이제 얼마나 이제 벌크로 이제 막 그냥 난잡하게 이제 알갱이들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정제되게 이제 만드냐가 관건인데, 이것도 둘 다 사실 원리는 거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고,
이제 새로운 물질로, 여기에 썼던 물질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도 보면은 약간의 이제 인터레이어 막 같은 것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크리스탈라이즈를 잘 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상용화되기엔 역시 거리가 먼 게요. 아우, 얘는 그 삼성 분들은 이걸 어떻게 1000까지 테스트, 제가 에디터라면, 그쵸, 지금 이 키스트에서 내신 논문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원리나 이런 학문적인 규명을 했다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절대 까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화는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방법과 이런 걸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넘버 오브 사이클 보면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한 20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이걸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논문의 의미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는 거지, 아직 상용화 하려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넘버 오브 사이클을 늘린다든지 좀 더 이런 세밀한 어떤 방식들이 규명이 돼야지 이것도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말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이제 피와 땀이 모여서 이런 페이퍼 하나가 쌓여서 이제 이 페이퍼를 보고 그 다음 이제 궁금했던 점들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근데 사이클을 20번밖에 하지 않으셨네요. 근데 또 이제 전에 제가 잠깐 실수했던 게,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 그 옥수수 갖고 만드신 논문에도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제 할 것도 같다라는 거였지 그걸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논문에 보면 그런 좋은 데이터를 0.5C로 했는데, 그렇다고 낮은 이런 쿨롱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는 낮은 쿨롱의 테스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전자의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더 생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자가 충분히 머물러야지 그 안정성을 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는 점. 그래도 그냥 사이클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구독자님이 또 포타시움 배터리, 이제 칼륨 배터리로 이제 덴드라이트를 이제 해결했다고 그런 논문도 이제 소개시켜줘서 거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덴드라이트가 뭐냐면 배터리가 열화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덴드라이트가 이제 짜증나는 애들 중 하나인데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보면 에노드와 캐소드,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리튬 이온이 이 세퍼레이트 막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이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뽑아다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리튬이 가만히 있다가 요로 오고 왔다 갔다 내가 전기를 가해주고 쓸 때 이렇게 이쁘게 왔다 갔다만 하면 아주 좋은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화학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열화죠. 근데 그냥 열화되면은 뭐 다른 걸로 반응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 중 이제 리튬이 막 뭉치게 되면은 얘들이 또 하필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모양이 되게 삐죽삐죽합니다. 그러니까 덴드라이트라는 영어의 의미는 그냥 삐죽삐죽하게 생겨 먹은 거를 그냥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삐죽하게 고드름같이 그냥 쭉쭉 자라서 세퍼레이터 막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막 하나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가 쇼트가 나게 되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산화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되면 이게 성장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뭐 충분히 우리가 배터리를 우려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고드름같이 한 해 여기 뭉쳐가지고 쭉쭉쭉쭉 자라서 이걸 진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큰 문제를 차지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렌슬러 대학에서 이제 제가 포타시움 배터리를 찾아봤습니다. 그 논문도 읽어봤죠. 그래서 덴드라이트를 해결했냐? 해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이 논문도 어떻게 이제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이렇게 다 관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움직이는 걸 하나하나 봐가지고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그 메커니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원자들을 쉬프트하게 해가지고 덴드라이트가 생성되는 걸 최대한 서프레스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 자세히 읽어보면 리튬 아이온보다는 훨씬, 리튬 배터리보다는 이게 서프레스, 그러니까 낮춰졌다는 거지 없앤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잘 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사이클 길고 충반정 빨리 되고 이제 결과만 좋아하시죠. 근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규명해서 이제 페이퍼를 퍼블시한 거죠. 했는데 물론 이게 다 사실이어도 제가 포타슘 배터리를 잘 몰라서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이것도 좋은 페이퍼죠. 여기에 이제 리뷰 페이퍼를 읽어서 포타슘 배터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당연히 리튬 대신에 포타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타슘이 영어 이제 보통 칼륨, 한국에선 칼륨이라고 하죠. 자, 이게 에너지 덴시티의 그래프입니다. 전에 나트륨 배터리도 했죠. 이제 소디움 배터리. 영어는 소디움 배터리인데. 자, 보시면 높을수록 에너지 덴시티가 좋은 겁니다. 리튬이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칼륨? 예, 영어로는 포타슘인데. 이제 포타슘이 완벽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리튬에 닿아야지 못하죠. 원래 포타슘 배터리의 어드밴테이지는 리튬보다 월등히 싸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 둘 다 얘보다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리튬의 에너지 덴시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가장 우리가 쓸만하고 상용화에 가까운 건 여전히 리튬이 짱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네이처 머티리얼 리뷰 페이퍼도 제가 보여드렸죠. 리튬은 넘쳐납니다. 좀 캐기나 이런 문제들이나 광산에 아직 이제 재가동률, 미국이 옛날에 이제 리튬 워낙 환경오염 시키니까 다 광산도 폐쇄했다가 리튬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이제 재가동하려고 엄청 광산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이제 그런 리저버가 다 발견되면서 이제 남아돌죠 지금. 문제는 코발트지 리튬이 아니죠. 그 전에 그 포타슘 배터리도 이거 보시면 사이클 테스트들이 이 정도만 테스트했죠. 아직 그러니까 상용화 하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충분히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했기 때문에 다 진짜 좋은 페이퍼들입니다. 의미 있는 페이퍼들이고 참 좋은 페이퍼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높을수록 상용화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기서도 리뷰 페이퍼에 보면은 덴드라이트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배터리는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이 삐죽삐죽 자라서 그냥 배터리를 그냥 박살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배터리 연구에 이제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확 느끼기까지는 여기는 좀 비교적 제가 볼 때 이제 발전 속도가 느려서 특히나 요즘 같이 전기차가 뜨는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배터리를 저도 엄청 기대하고요. 왜냐면 저도 전기차의 매력에 빠져서 정말 좋은데 참 이 배터리가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기서도 이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진짜 피와 땀을 흘려서 많은 메커니즘들을 하나하나 규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골들 금방 충전되고 방전되고 엄청난 파워를 쏟아내기도 하고 열화도 매우 낮고 그런 배터리는 먼 훗날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